진행 순서는 시장님께서 방송권 특별교통 대책을 발표하신 후 앞에 설치된 보드판을 이용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천권역 계좌보호 특별교통대책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께서 광천권역 계좌보호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계좌보 도시 광주를 향한 첫걸음인 광천권역 계좌보 특별교통대책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 주택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광천권역은 우리시 교통정책의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시는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광주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광천권역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철도 상무 광천선과 BRT를 개통하겠습니다. 광주를 찾는 방문객과 광주에 사는 시민 모두가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광천권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상무 광천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BRT를 도입해내겠습니다. 상무역에서 터미널, 기아 챔피언스필드, 더현대 광주를 거쳐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상무 광천선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상무 광천선은 올 연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승인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하면 물리적으로 2032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BRT는 신속성, 정시성, 대량 수송 능력을 갖춘 교통수단입니다. 구 대동고등학교에서 터미널을 거쳐 광주 공고까지 이어지는 BRT는 더현대 광주 개점 시점인 2027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급행버스와 상생버스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심 급행버스는 7대 생활권과 주요 기관을 연결하는 총 4개의 노선으로 구성되며 더현대 광주가 개정하는 2027년까지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 쇼핑몰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양동시장, 충장로, 금남로, 문화전당점을 찾아 쇼핑과 관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합 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상생버스로 운행하겠습니다. 셋째로 광주천 상구의 에코브릿지를 만들고 신세계백화점 중심으로 그린노드를 구성하겠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한 광천권역을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공간으로 발바꿈시켜내겠습니다. 특히 광천 1교 3구역 공중보행로에 에코브릿지를 설치하여 광주천으로 인해 단절된 도로를 보행 중심으로 연결시켜내겠습니다. 넷째,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겠습니다. 광천 주택 재개발 등으로 집중되는 차량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광천권역 주변 우회도로 내부회를 신설하고 개발 사업지 내외부 총 6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천을 횡단하는 3개의 교량을 신설하고 기존 교량은 확장할 것입니다. 야구장과 복합 쇼핑몰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도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 상무 광천선의 총 사업비는 6,925억원입니다. 이 중 국가비 부담이 60%이고 시 부담이 2,770% 40억에 해당합니다. 또한 BRT는 총 사업비가 526억이고
것이고 그 중에 광주시 부담액이 320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2,770억과 320억 원에 해당되는 시 부담액은 시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전남방직 일심방직 부지와 광천 터미널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전협상 공공비용금 등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총사업비 180억 원이 드는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는 역시 전방일방 부지 공공비용금이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심 급행버스와 상생버스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운행될 것입니다. 네 번째, 광천동 주변 공항부사를 위한 도로 신선 및 확장 그리고 차량 건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시 부담에 추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앙정부, 국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천 권역에 대한 대자보 도시에 대해서 우리 광주는 이제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기초해서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호선의 1단계 구간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고 1단계 구간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어지고 내후년 말이면 탈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호선 1단계는 현재 7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말이면 전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이 현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2호선 2단계 구간은 이번 달 안에 전남대 후문인 7구간과 권천산단 코카콜라 앞에인 10구간이 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며 이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2029년에서 2030년이면 2호선 2단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무역, 시청, 기아자동차, 신세계 터미널, 거현대 전방일방을 거쳐서 야구장 옆을 거쳐서 광주역까지 가는 약 7.7km 상무 광천선은 32년의 절차가 완료돼서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설계 기간, 공사 기간을 잡았을 때 32년의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여러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BRT는 현재 구대동고, 백운동의 대동고를 통해서 대동고로 출발해서 백운광장, 농성역, 그리고 광천 사거리를 지나서 야구장을 거쳐서 전남대학 정문을 통해서 광주공고까지 이어지는 약 8.6km에 해당됩니다. 이 계획은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27년이면 개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계획이고요. 두 번째, 도심 급행버스와 상생버스입니다. 우선 상생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합 쇼핑몰에 연인원 3천만 명의 도시 이용 인구가 이용할 거다라는 추계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도시 이용 인구는 800만 명인데 복합 쇼핑몰이 하나가 들어সম으로 인하여 약 3천만 명의 도시 이용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더현대 백화점의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걸 대비하여 그곳에 온
관광객과 찾는 방문객들을 우리의 전통시장과 광주의 상권과 연결하기 위하여 광주역, 광주공고, 충장로, 사직공원, 광주공원, 양동시장, 복합쇼핑몰을 거친 이 순환 상생버스 가칭입니다. 상생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의 7개 권역, 첨단 3, 우치공원, 문흥지구, 학동, 봉선동, 금호지구, 광주 송정권 이 7개 권역을 연결하는 도심 급행버스를 4개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심 급행버스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주요한 곳에 서서 환승해서 버스를 타게 되는 그런 급행버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27년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입니다. 지금 광천 사거리에서 전방 일방으로 가고자 할 때 광주천 때문에 많은 횡단보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 횡단보도를 넘어서는 에코브릿지를 길이 390m짜리 에코브릿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나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걸어서 전남방직, 일신방직, 야구장에 도달할 수 있는 에코브릿지 조성이고, 역시 광천 사거리를 지나서 더현대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 쪽으로 에코브릿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도로는 차선을 다이어트 시켜서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지금 광천 사거리 쪽이고 이쪽이 백화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사거리를 지나서 에코브릿지로 진입하는 이런 도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이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공간이고, 이것이 광천 재개발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약 4,000에서 5,000 세대의 광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교통영향평가도 모두 끝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다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앞서 발표했던 몇 가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광천 재개발의 차량이 운암동 고속도로를 나가게 되는 이 강암교 도로입니다. 이 강암교 도로가 현재 4차선인데 8차선을 늘려서 이 도로를 빠져나가서 하남대로나 우측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암 고가도로는 2차선인데 추가로 확장할 수 없어서 철도 위 6교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확장시켜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데 길을 넓히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역시 광천 재개발의 주민들이 이곳에 다리를 신설해서 다리를 건너서 역시 하남대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시 도로를 만들고 새로운 도로를 구축해서 광천 재개발에 있는 차량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더현대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량 대책과 확장 도로 등 추가 도로에 대해서 추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현재 4차로 도로고 여기는 2차로 도로인데 3차로 도로, 2차로 도로인데 4차로, 3차로로 확장한 도로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와 교량과 신설 및 확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챔피언스필드 가는 야구장에 광주천을 건너는 도로도 교량도 놓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광주천을 건너는 교량을 놓는
그래서 교량을 통해서 지금 뽕뽕다리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량을 놓고 바로 더현대 광주 또는 발산마을 양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10가지에 대한 추가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대행 정답입니다. 그 상무 광천선 2호선 그 공사 방식이 그 기존 2호선이랑 다른 지하터널 공법이라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공사 방식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광이 그 BRT 종합 계획엔 전 5호선이 아닌데 인생 풀어낸 이후에 어떤 뭐 논의가 좀 되는 게 있는지. 우선 지하철 2호선 1단계를 공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 광천선은 교통을 위에서 타는 방식이 아닌 지하를 뚫는, 그래서 교통 도로에 복권판을 까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그 지하 굴착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서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하고, 특히나 이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상무역으로 가는 이 도로는 광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때 약 30만 대가 차량이 움직일 것이다. 그곳에 복공판을 파서 굴착 방식으로 했을 때는 시민 불편이 가중될 거다 싶어서 지하 터널 방식으로 끊겠다라는 것이 현재 기본 방침이고, 정권역 BRT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시비를 넣지 않겠다는 것이 회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7천억 가량이 드는 상무 광천선의 40%, 약 2,70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BRT는 약 500억 중에 우리가 한 300억 가량 됩니다. 그 약 한 3천억 가량 맞습니까? 네, 3천억 가량 되는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기여금이라든가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여기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기여금을 이해하실 거고,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세 군데입니다. 광천 재개발 조합, 두 번째 신세계 백화점, 세 번째 더현대 복합쇼핑몰. 이 세 군데는 그동안 공공기여금이라고 표현하는 법적인 기여금 말고 새로운 교통 유발 책임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를 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 이상은 없고요.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에서 추가 재원을 들이지 않고 광천 상무선은 하겠다, BRT는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 도로를 지금 전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셉의 핵심은 대자보입니다. 자동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걷는 길을 확보하자는 것이 가장 취지인데, 지하도로를 뚫는 것은 자동차만이 편리하게 타고 다닙시오라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도로라는 점 때문에 그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빼게 됐습니다. 그 모두가 아시다시피 앞으로 광천권역은 수많은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통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상에 보시면 저희 단지가 위치한 삼각형의 구역은 현재 노후주택과 빈집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지금도 야구하는 날이면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란듯이 그깟 벌금 주차비라 생각하고 주차하는 차들이 즐비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광천권역의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착공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천권역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 지금 해오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BRT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BRT 노선은 애초에는 대문광장에서 안주공항까지가 BRT 노선이 아니라 수강병원이라고 이쪽에서 수강병원 때문에 노선에 배우는 연봉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거의 어디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 대문광장에서 구례로 못가게 된다고 수강병원은 그게 아닌 광주공고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광천 재개발 쪽이 약간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걷기 좋은 길로 앞으로 잘 연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자보로 방향이 가는 건 알겠지만 한국 차량들이 생각보다 그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대체 방향을 너무 달렸으니까 우선 버스는 대략 3대가 지금 운영되거든요. 지하철 2호선 6단계가 운행되는 26년 하반기에 맞춰서 중단되었던 버스 영역이 곧 재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영역 결과가 26년 지하철 개통 전에 나오게 될 텐데 그 버스 영역 결과를 이 급행버스 이 4개 노선도 당연히 영역과 함께 잘 맞춰볼 거고 그렇게 해서 버스 노선 방식이 급행버스는 종점과 시작점과 끝날 지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니고 나머지 버스를 지금과 달리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천천히 더 짧게 다닐 수 있도록 영역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BRT는 현재 BRT의 8.7km입니다. 다른 것은 8차선 도로에 설치되는데 8차선 중에 정류장을 포함하여 8차선 이내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차선 중에 5차선은 자동차, 3차선은 BRT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동차가 나쁘기 때문에 차로를 더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확충하시켜야 되고 시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큰 원칙으로 볼 수 있도록 예자보 모습을 중요하게 앞으로 8차선에 3차선은 BRT로 하겠다는 그 원칙인데 우선 8차선을 중심으로 전체가 가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거의 8차선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8차선 도로는 8차선 또는 2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버스 중앙차로를 오른쪽에 만들지 않고 가운데 만들어서 멋진 버스 승강장, 스마트한 승강장이 있는 버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설득을 이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다만 이 9번 도로 동천동에서 광천 재개발부지 연결교량 4차로 160m짜리 이 교량 신설 문제가 아니라 7번 천변 좌로 현 2차로를 3분의 1 4차로로 1.8km를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8번 중로 1호선에서 8호선 노왕호 5, 6차선으로 430m를 신설하는 문제, 또
남의 도로도 많이 신설 추가됐습니다. 또 광암교를 그 10번 광암교 지금 4차로를 8차로로 수정되고 쓰는 이런 8차로로 확장하는 문제, 또 광암교 그 넘어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문제, 이게 재개발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여기가 많이 됐다. 이렇게 모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걸 소비를 다시 요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9번, 8번, 10번, 3번, 또는 기타 교통대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천 재개발 조합 측이나 우리 주민들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것이 거의 완료된 내용인데 우리 광주시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 점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응해 주셔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이 잘 마련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사는 아시다시피 정박 인사하는 공사는 여러 정차를 9월 안에 그렇게 밟고 내년 착공되는 27년에 복합적기를 기준으로 공공적으로 또 다른 공사는 되겠지만 그리고 강청 개발 사업은 좀 더 늦어질 거고 신세계에도 내연축의 복합적기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동시에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공대책을 위해서 그 공사에 더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일반 부지 내에 작게 안 겨라서 2km나 5km 내에서 더 크게 하실 의향은 다 경로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 챔피언스필드 기아 타이거스 야구가 우리 현재 76회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그러나 이 야구장 근처 역과 야구장의 직선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뭐 그냥 그래서 걷는 길로 하면 보이지 않고 이 정도는 충분히 대자로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광천 재개발 사업도 교통영향평가가 법에 의해서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복합적으로 법적으로 되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추가 대책 포함해서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정 번역을 중심으로 법이 아닌 우리 시민의 상식선으로 교통 영향평가 또는 교통 영향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1년 반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된 내용의 기본은 사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다. 법만 따지면 안 해도 될 부분사항을 많이 취해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미안하기 물론 이것은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흔쾌히 주민자들, 사업자들, 조합도 모두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 계획의 컨셉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영향까지 뛰어넘은 방청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제가